자, 정규 분포는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이항 분포가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였다면 연속 쪽에서 대표적인 어떤 예시로 배운다고 보면 되겠으나 그렇기에는 또 비중이 많이 커요. 되게 많이 크고 이게 추정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정규 분포라는 거는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얘네들 막 조사해 놓고 보면 평균 근처에 뭐가 좀 많고 평균이 가운데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멀어질수록 좀 적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갖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모든 세상의 값들을 조사해보면 키라든지 조개의 크기, 학생들의 신발 사이즈, 머리카락 개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루게 돼요. 상식적인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니까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 이따위로 생겼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 2라는 숫자 자체도 어차피 지금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수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거나 이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식을 그려놓은 상태는 완벽히 알아야 돼요.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방금 그린 것처럼 어떤 평균값,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얘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며 이 함수가 당연히 대칭이니까 양쪽이 같겠죠. 그 다음에 이 평균 근처에 값이 많이 몰려있는 어떤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몰려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몰려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몰려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데이터들이 일반적으로 띄는 모습을 조사해보니 이 함수에 따른 어떤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그 곡선이 가지는 고유의 어떤 곡률이 있어요. 그래서 곡률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퍼진 정도가 다르겠지만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특정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 확률이 일정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 규칙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떨어진 정도인데 떨어진 정도의 단위가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키를 조사했을 때는 키는 한 센티미터 단위로 차이가 날 텐데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 같은 거를 우리 조사를 하게 되면 산은 센티미터 단위로 보기에는 너무 데이터들이 크죠. 그렇죠. 근데 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또 센티미터로 보기보다는 밀리미터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스케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스케일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스케일이 이 표준 편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표준 편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표준 편차 단위만큼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보겠죠. 벌렸을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확률이 일정하다는 거야. 확률이 일정. 그럼 이제 더 벌려도 마찬가지, 좀 더 벌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고유한 어떤 규칙성을 띠는 녀석을 정규분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정규분포는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할 때 가운데 이 기준이 되는 m이 어디냐가 중요하겠고 표준편차, 이 단위가 되는 표준편차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지. 이제 관습적으로 표준편차의 제곱인 분산을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의 어떤 성질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이 그래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게 끝없이 가는 걸로 수학적으로는 처리가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사실 조사해보면은 한계는 있겠지만 키 같은 게 끝없이 크다면 3m 이런 경우를 넘어서 5m, 10m도 불가능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뒤로 가게 되면은 확률이 되게 적어져요. 그래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일단 0이 아닌 걸로 간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속 확률 변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넓이가 곧 확률이잖아요. 넓이가 곧 확률인데 당연히 전체 면적은 그래서 얼마가 될까? 전체 면적 1이 되겠죠. 당연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보시면은 지금 m에 대해서 대칭의 식이거든요. 그쵸? m에 대해서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확률의 값을 결정하는 넓이는 똑같습니다. 좌우 대칭이고 당연히 따라서 0.5씩 나눠 가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마 단위로 P가 결정된다. 즉 확률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그마 단위에 따른 어떤 확률이 얼마인지는 매번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적인 어떤 상황에서 한 개당 얼마인지를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조사를 해놨어. 그 부분이 m에 대해서 시그마 몇 개씩 떨어져 있냐 이걸 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좌우 동일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면 시그마 한 개죠. m 플러스 2 시그마면 시그마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개수를 z라는 어떤 새로운 값, 실제 값이 x라면 z라는 새로운 값을 이용해서 표시해요. 따라서 z라는 녀석은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긴 한 칸 떨어졌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즉 표준편차 떨어진 개수가 간격이 바로 z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밑으로도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n- 시그마 같은 게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봅니다. z값은 뭐 이렇게 간다는 거고 당연히 뭐 중간에 되게 디테일하게도 다 이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이용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z값을 만드는 과정이 표준화라고 하는 건데 표준화는 그러니까 이 간격이 표준편차 몇 개에 해당하냐 이걸 세면 되겠지. 간격은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면은 나오겠죠. 여기 x가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이 거리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시그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지고 하나고 여기는 두 개 남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누게 되면 몇 개인지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표준편차 개수에 대한 어떤 값이 z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분포는 사실은 각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지만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제 z 입장에서는 그냥 얘의 고유값 같은 거는 관심이 없고 가운데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로 통일해서 이것을 관찰해도 확률을 여전히 똑같이 가져갈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행시켜 보면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m부터 x까지 오른쪽 표와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데이터들을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되고 가운데 m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격은 시그마 이렇게 가져갈게요. 자, 그 상태에서 m부터 x까지 p가 오른쪽과 같다는 거야. 이게 처음이라 낯설겠지만 되게 쉬운 얘기예요. m에서 0.5개 떨어졌지? 그러면 0.192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0.5개 떨어지면 잘 모르겠지만 한 이쯤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 안에 면적이 0.192로 이렇게 좀 더러운 소수로 나온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표준편차가 깔끔하게 반개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 면적은 꼭 깔끔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소수점으로 나온 거고 대충 확률로 치면 0.2가 좀 안 되는 10분의 2가 좀 안 되는 어떤 그런 값인 거죠. 당연히 이쪽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에 대한 값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러스 방향만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구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얘 0.15 같은 경우는 한 1.5칸 간 거 말하는 거야. 표준편차 1개 반. 이 같은 경우는 2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여기서 각각 확률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낯설지만 가만히 보시면 평균에서 얼마 떨어졌는지 그걸 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봤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평균이 60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60이 나온 거고 이 한 칸 떨어지는 범위가 3단위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편인데 57부터 66이 어떻게 되냐 이 관심이야. 그럼 57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칸 전이죠. 3으로 봤을 때 한 칸 전이죠. 그리고 66 같은 경우에는 두 칸 뒤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꼭 필요하진 않지만 z값을 생각해보면 얘가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 한 칸 전, 그 다음에 얘는 두 칸 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봐보면 한 칸 전에 해당하는 요 값은 오른쪽 한 칸 후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요 값을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66까지가 또 필요한데 66까지는 여기부터 요까지를 이제 면적을 얘기하는 걸 텐데 요 녀석은 두 칸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을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그 두 개를 합쳐줘서 0.3413이라는 면적이자 확률과 0.4772라는 면적이자 확률을 두 개를 더해주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 맞겠죠? 5고 8이야. 올라가면 2. 또 올라갔으니까 8. 0.8285. 꽤 높아요. 전체가 1이기 때문에 0.8285라는 값은 82%가 훨씬 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 한두 개 안에도 거의 이제 데이터들이 거의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죠. 평균에 따른 표준 편차 얼마큼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Z값으로 보면 얘는 1이고 2고 3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확률에 대한 얘기들이 표로 나와 있는 거고 뭐 같은 표시야. 이제 우린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정규분포가 지금 보면 평균이 53, 즉 가운데 53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단위가 7로 관찰되는 어떤 분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어떤 A라는 지점이 있는데 A보다 작은 부분의 P는 면적이죠. 0.1587이래. 숫자에 대한 어떤 인상을 좀 봐야 되는데 0.1587 되게 작습니다. 만약에 이쪽부터 작은 쪽을 보게 되면 면적이 상당히 넓죠. 이것만 해도 0.5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가 한 이쯤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요 면적을 관찰했더니 얘가 0.1587이야. 자, 근데 아까 표는 우리가 플러스 방향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음수 방향이 안 나와 있고 게다가 표는 항상 M부터 오른쪽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보다 작다 이런 거는 표에 나와 있질 않아요 원래.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의 아이디어냐면 얘랑 똑같은 부분이 여기 있을 텐데 그 부분이 0.1587이 되는 거는 뭐 자명한 것이고 그 부분이 이 표에 역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구해줘야 돼.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전체 면적이 0.5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분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뺀 값으로 관찰을 해주는 거야. 즉 이 부분에 대한 값을 나한테 알려주는 어떤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0.1587을 빼보면 대충 봐도 끝이 3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건 것 같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0.3413이 나온 거죠. 익숙해지면 되게 금방 하게 됩니다. 되게 쉬운 함수라서. 그렇다면 얘는 표준 편차 한 개만큼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53에서 한 칸만큼 떨어진 이 부분은 60이 되겠죠. 60. 7만큼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당연히 대칭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대칭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53에서 7을 빼준 46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구해 간다는 거고 표는 경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좀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 묻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x1, x2일 때 2가 더 큰 거야. 그러면 확률이 지금 2 사이의 확률인데 1보다 작은 데서 2보다 작은 데를 빼냐 좀 반대로 나온 것 같죠?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x1이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지금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시를 일부러 좀 반대로 준 것 같고 여기가 x2여야 되고 x1이었어야 맞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니은 한번 봅시다. 어떤 m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과 큰 쪽을 각각 0이라고 할 수 있냐. m이라는 거는 가운데죠. 딱 어떤 정규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m이 딱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거든. 여기 0.5인 거, 그 다음에 여기도 0.5인 거. 대칭이고 합해서 1이니까. 작은 쪽, 큰 쪽 전부 다 0.5. 이 말은 너무 맞는 것 같아. 디귿. 이것도 쉬워 보이는데 어떤 정규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딘가 A가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근데 A보다 작은 쪽이랑 큰 쪽 더하면 1이냐 이런 거고 그렇죠. 전체 1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 Y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둘이 좀 다르죠. 얘는
10,2의 제곱이고 얘는 20,4의 제곱이니까 이때 얘네들의 정규분포 모양은 조금 다를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10이라는 자리에 그리고 얘는 20이라는 자리에 중심을 두고 있을 텐데 게다가 여기가 다르죠. 지금 2고 4라서 얘는 한 칸에 단위가 2밖에 안 되는데 얘는 4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을 먹으려면 좁은 데서 먹으려면 이렇게 높아져야 같은 면적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뒤에 걸 보시면 알 텐데 얘는 이렇게 좀 낮게 있어야 얘가 2 떨어져 있는 게 12라고 봤을 때 얘는 한 칸 떨어져 있으면 24잖아요. 그러니까 2배나 넓거든. 그러니까 이게 길어졌는데 이 높이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넓이가 훨씬 넓겠죠. 그러니까 얘는 낮아질 거고 반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낮아질 거고 그래야 지금 요 부분 칠해진 면적이 같은 표준 편차 간격이니까 같은 게 얘의 성질이잖아. 숙명이고. 그래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어떤 얘는 넓어지는 경향을 가진다. 맞죠? 생각해보면 표준 편차라는 거는 값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산계되어 있는지를 보자는 거니까. 자, 문제로 한번 가보면 얘네들을 그대로 이용해도 좋으나 지금은 그냥 따로 봐도 충분해서 따로 보겠습니다. 얘는 10 기준으로 해서 12부터 16인 거니까 표준 편차 단위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얘는 한 칸 뒤고 얘가 0이라면 한 칸 뒤고 얘는 3칸 뒤죠. 이게 Z 값인 거야 지금. 얘는 X 값이었고. 자, 그러면 얘는 20 기준으로 봐야 되겠고 얘는 24부터 K니까 24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떤 K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표준 편차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확률이 같은 걸 알거든요. 얘가 0일 때 얘가 1인 거는 지금 봐도 맞죠. 얘는 4씩 가니까. 근데 얘는 그럼 3이 돼야 되니까 표준 편차 몇 칸이냐면 3칸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12가 와야 되겠지. 그럼 20에서 12만큼 온 거니까 K는 32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Y의 라인이야. 그래서 K는 32다. 자, 40 그리고 10 가운데 40 있고요. 되게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만큼씩 떨어지는 애야. 그럼 질문이 뭐냐? 35부터 55죠. 35라는 건 여기. 그 다음에 55라는 건 좀 먼 것 같은데 여기. 자, 우리는 관심이 가는 게 Z값인데 표준화식이 있었죠. X 빼기 M 하고서 시그마로 나눠주는 게 Z였다.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겠는데 얘가 35 마이너스 40 나누기 표준편차 10이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좋아. 여기가 지금 5만큼 줄었잖아. 얘 반이잖아. 그래서 보이는 거는 굳이 이 식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쓸 필요 없고 얘는 마이너스 0.5다를 그냥 바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도 해보셔도 좋은데 저는 안 할게요. 한 칸 반이죠. 1.5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면적을 이 표에서 봐야 되는데 Z값은 표준편차 개수 얼마 떨어져 있냐 이거죠. 마이너스 0.5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오른쪽 0.5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요거 갖다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는 바로 나와 있죠. 이 녀석이죠. 그지? 요 초록색이 그 녀석의 면적인 것 같아.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고 요 둘을 더하면 7 그 다음에 4 2 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6247 쉽죠? 자, 45,5의 제곱이에요. 한 칸 5. 자, X고 Z 밑에 써주는 거 나쁘지 않은 습관. 그럼 이 40이 나왔죠? X에 대한 정보 40이야. 그럼 얘는 5 입장에서는 한 칸 전인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A를 안 줬는데 A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힌트로서 이 확률을 줬어요. 이 확률이 0.84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봐야 되겠고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이거는 지금 이 값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걔랑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더해졌을 때 이게 어디가 되냐 이런 건데 이 둘 중에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 이 0.84라는 녀석은 이 부분 있죠. 그죠? 0.3413과 뭔가가 더해져서 지금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빼주면 알 수 있죠. 0. 뺐을 때 4987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0.4987이라는 거 아니야. 즉 여기가 0.4987 이미 알았는데 제가 너무 끌고 있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건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Z값이 3인 걸 보고서 아, 3칸 뒤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3인 거야. 그러면 5씩 해서 3번 커지면 얘 15 더하면 60 되겠네, 그치?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 된 문제인데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쭉 나와 있는 것 같죠? 자, 6원이의 성적과 반 전체의 성적을 비교할 때 6원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랬고, 아주 말은 길지만 쉬운 문제 중에 하나겠고, 상대적으로 좋은 거? 그게 애매하죠. 반 전체의 성적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볼 때, 그치? 이 순서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높은지, 그지? 하이한지를 보려면 표준 편차가 필요한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만약에 100인 어떤 과목에서 내가 110점을 맞았는데 표준 편차가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잘 본 거거든요. 표준 편차 10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지만 똑같이 100인 과목에서 내가 110점을 맞더라도 표준 편차가 20인 거야. 그럼 한 개가 채 안 되죠. 얘는 좀 평균에 되게 가까운 편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Z값을 본다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얘는 Z가 10이죠. 얘는 Z가 0.5잖아. 그래서 요 Z가 표준편차 떨어진 개수라서 확률, 이 안에 확률이 어떻게 되나. 얘는 사실 이렇게 엄청 모여있을 거고 되게 넓은 거고 얘는 되게 완만하니까 얼마 안 되는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림상 이 정도 표현밖에 못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큰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고, 자, 국어부터 보면요. 국어는 요 정도 그려놓고 평균이 70인데 6원이가 일단 잘 보긴 잘 봤어. 85 봤죠. 85인데 얘는 한 칸이 15잖아. 그럼 표준 편차 입장에서는 이제 깔끔하게 지금 하나 딱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Z값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얘는 1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수학 봅시다. 수학은 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72. 반표준 편차가 18인데 92라는 거는 이제 여기 표준화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72에서 관찰하면 되겠죠? 92에서 72 빼면은 한 20 되는데 얘는 한 개보다 좀 더 잘 본 거야. 그치? 얘가 한 개 딱 떨어지면 90일 거거든요. 일단은 1보다 좀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볼게요. 얘는 이제 74고 얘는 88점 맞았는데 88점이면 표준 편차 몇 개 차이 나냐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 얘가 한 칸이 지금 16이에요. 16이니까 하나 더하면 얼마 차이는 80 되는 거잖아. 얘도 크네요. 그죠? 이게 80보다 크니까 Z가 0하고 1일 때보다 1.5가 딱 되는 것 같거든. 얘가 1.5가 조금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좋고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계산하면 되겠지. 18분의 20이었는데 잘못 썼구나. 18분의 20이니까 18분의 20이라서 약분하고 나면 9분의 10인데 여기가 9분의 10이라는 거죠. 9분의 10은 1.5보다는 분명히 작잖아.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잘 본 건 영어고 그 다음에 수학 잘 봤고 그 다음에 국어를 잘 봤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이 67점,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래. 한번 써보면 67 하고 4의 제곱.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이랬으니까 확률 물어보는 거야, 그치?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진짜. 67점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한 칸의 단위가 지금 현재 4입니다.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거는 기준이 또 65도 있는데 65는 평균보다 작긴 작은데 얼마나 작냐 이렇게 되는 거죠. Z값은 여기가 0일 때 반칸 뒤로 가는 거잖아. 0.2 마이너스이니까 그지? 얘는 마이너스 0.5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디를 볼 거냐인데 얘 이하를 보충 수업을 하는 거겠죠. 뭐 당연하죠. 못하는 애들 받을 테니까 여기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표에는 항상 0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은 오른쪽이랑 같으니까 대칭해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쪽의 확률이 이거인 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간접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0.19니까 이 전체가 0.5인 것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31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1400명의 몸무게가 65, 그 다음에 표준편차 7이래. 이때 정규분포니까 54.5와 68.5가 어느 정도의 값이냐 이걸 파악하자는 얘기죠.
제가 워딩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가 65고요. 표준 편차가 7이니까 한 단위가 7인 거야. 야, 54.5? 54.5는 좀 많이 작은데, 그지? 솔직히 이 정도도 암산 되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이 표준화 이럴 때 한번 써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안 쓰긴 하는데, 여러분도 곧 안 쓰게 될 텐데,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죠. 자, 7 나눠보면, 얘가 딱 뺐을 때 10.5죠. 근데 마이너스야. 7이게 되기 때문에 이미 예상이 좀 가능한 게 Z값이 이쁘잖아. 이쁘게 줄 수밖에 없어. 얘가 1개하고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5 곱하기 3이라서 그래. 그래서 여기 값은 Z 입장에서는 Z값이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68.5도 좀 비슷한 입장 아니겠어? 반칸 위잖아. 그지? 68.5는 되게 가까워요. 반칸 위니까 얘는 0.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봐야 될 확률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각각에 해당하는 게 0.5가 이거. 그 다음에 거꾸로 했는데 얘가 이거. 이렇게 되겠죠? 좌우 같으니까.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고 0.62다. 이렇게 보겠네. 자, 그럼 이게 지금 확률이야. P인데 이 P가 지금 1400명에 대해서 비율이 0.6인 거잖아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400을 이렇게 곱해주면 N은 14 곱하기 60이죠. 62 곱하기 14 하게 되면 86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 시험에 6000명이 응시하였다. 900명 모집하는데 6000명이 좀 많죠. 자, 평균이 31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일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긴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310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한 칸은 50씩 이제 표준 편차 단위를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6000명 중에 900명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상위 요 몇 프로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거꾸로 보는 거죠. 즉 6000분의 900이 얼마나 되는 비율인지를 봐야겠습니다. 쭉 약분하고 나면 60분의 9죠. 60분의 9니까 20분의 3이 되겠고 5배 해주면 좋겠다. 나누지 말고 그럼 100분의 15 이렇게 되네요. 15%가 되는 거야. 15% 0.15 즉 여기 0.15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해. 그럼 신나가지고 바로 이거 고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반대쪽을 봐야 되잖아 항상. 그치? 여기가 그러면 얼마겠구나 0.35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걸 가져와야 되겠고 거꾸로 가는 거랬지. Z값부터 지금 알게 된 거예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4에 해당하는 Z값인 거죠. X로 써버렸네. 자, 그래서 X로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얘는 당연히 0인 거고, 이리로 올라갔을 때 얘가 뭐냐? 요게 바로 합격자의 최종 커트라인, 최저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는 표준 편차 50에 대해서 1.04개라는 거죠. 디테일이 좀 있어. 한 개 좀 넘는다는 거야. 그럼 310에다가 50 곱하기 1.04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갑자기 헷갈리네. 50 곱하기 4면 그치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60.2점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최저 점수는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